자, 1학년 친구들 1반, 2반, 3반, 4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한국사 수업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대 국가 단계까지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정치, 경제, 사회까지 배웠었죠. 정치 배우면서 고대국가 단계에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한 통일 신라와 발해의 남북국 시대에 정치하면서 정치 조직도 배웠었고, 그리고 왕들의 업적들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리고 경제하면서 그들의 세금 제도나 농업 진흥책들 이런 것들 배웠었죠. 그리고 구율책 이런 것도 배웠었고, 그리고 정치경제 사회 하면서 신분제가 어떻게 생겼으며 그 신분제에 따라서 귀족, 평민, 천민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문화 부분을 배우도록 합시다. 문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교나 사상 이런 거 관련된 거겠죠. 자, 먼저 고대 국가의 문화 하기 전에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재래신앙입니다. 재래신앙, 민간신앙이라고 보면 되고 아주 기초적인 원시신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제일 초기 원시신앙 시대 때 보면은 신석기 시대가 초기 제일 처음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신석기 시대의 특징으로 정착생활을 하게 되고 뭐를 하게 된다 그랬죠? 농업을 하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농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착생활을 하는데 다른 이민족이 침입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동물들이나 이런 재해들, 자연재해들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와 같은 그런 소원들을 비는 시대가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인 신앙이 처음 생겨나게 되는데 STA로 선생님은 정리를 할게요. STA, 스타 기억해 둡시다. 스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샤머니즘 그리고 토테미즘, A는 애니미즘인데, 자, 샤머니즘이 뭐냐? 샤먼. 참 우리 게임하는 친구들은 좀 알 텐데 샤먼이 뭐냐면 무당을 샤먼이라고 해요. 무당. 그래서 인간과 영혼을 그리고 신을 연결해 주는 사람들이 샤먼이죠. 그래서 빙의한다고 해서 신의 말을 전하기도 하고 영혼의 말을 전하기도 하는 거죠, 무당들이. 자, 그럼 무당에 의택해서 신에게 비는 그런 것들이 초기에 나왔던 신앙입니다. 원시신앙, 신석기 시대의 샤머니즘. 그리고 토테미즘은 특정 동식물을 부족신으로 섬기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고조선 건국신화 할 때 환웅이 내려왔을 때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돼달라고 하죠. 자, 그렇게 본다면 환웅 같은 사람들은 멀리서 온 선진 기술을 갖고 온 이민족, 선진 부족이라고 한다면 곰을 토템으로 삼는, 곰을 부족신으로 삼는 부족이라고 하면 될 거고, 호랑이를 토템, 부족신으로 삼는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택한 부족이, 환웅 부족이 선택한 부족이 어디 부족이다? 곰부족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특정 동식물을 부족신으로 섬기는 걸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연물에 정령이 있어서 정령들에게 신앙을 비는 그런 거를 애니미즘이라고 해요. 이런 원시적인 신앙이 생겨난 게 신석기 시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기인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청동기 시대의 특징들이 있었죠. 이전까지 신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농경이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가진 자, 적게 가진 자 그런 자들 없었죠. 똑같이 농사를 짓고 먹고 마시면 그냥 그게 끝이었어요. 근데 청동기 시대에 이르러서 생산량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먹고 마셔도 남는 것들이 생긴다고 했었죠. 생산량이 올라가면서 남는 것들, 이 남는 것들 뭐라고 그랬어요? 잉여 생산물이라고 그랬죠. 잉여, 남는 이 말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많이 가진 자와 잉여 생산물이 많은 자와 잉여 생산물이 적은 자가 생기면서 계급이 발생하는 거겠죠. 잉여 생산물이 많이 가진 자들은 고위의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되겠고, 잉여 생산물이 적은 사람들은
낮은 계급의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전쟁과 정보. 더 선생님이 부자의 욕심이 제일 큰 바람이 뭐라 그랬죠? 더 큰 부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많이 잉여 생산물을 가진 자는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싶고, 그래서 다른 부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긴 부족은 지배층, 진 부족은 피지배층이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계급이 발생하고, 자, 그런 상황에서 지배층들의 최고위인 지배자들은 자신이 너희들 피지배자를 통치하는 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청동기 시대에 스스로 나는 하늘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자손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게 천손사당이에요. 천손사당.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우리나라도 대표적이죠. 고조선도 환웅부족은,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환인, 이런 사람들 다 하늘나라에서 내려왔다고 한 거겠죠. 그래서 단군이나 주몽 같은 설화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주몽도 뭐 해모수의 아들이고, 해모수는 뭐 태양의 아들이고, 태양신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백의 딸, 강해신의 딸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중홍이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도 이런 지배자들은 자신의 통치를 정당하기 위해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부여하면 특징들, 선생님 세 글자 외우라 그랬죠. 부여는 부사영 외우라 그랬죠. 부사영. 거기서 영이 뭐였어요? 영.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로서 영고가 있었죠. 그리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천 행사로서 동맹, 동해 같은 경우에는 무천, 이런 제천 행사,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다고 했었죠. 제천 행사 왜 지내죠? 우리가 추석, 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는 것도 다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자신의 뿌리였던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하늘의 제사. 이런 제사에서는 초기 국가니까 철기 이후가 되겠죠. 철기 이후.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면, 이건 철기 시대라고 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영고, 동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었죠. 동맹 미안해요. 동무라고 썼네. 그리고 무천 이런 것들이 제천 행사를 지내는 것. 왜? 제천 행사를 왜 지낸다? 자신들은 천손,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겠고, 그리고 이 천손사동은 나중에 우리도 중국의 황제만 천자라고 해서 하늘의 아들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독자적으로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독자적 천하관을 지니게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늘신이 있어요. 하늘이 인간 세계를 모두, 세상 만물을 모두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이 지상 세계를 다스려라 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 천자예요. 천자. 이 천자를 중국 황제는 스스로 자신이 천자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다스린다라고 자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으로 너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각기 다른 하늘의 자손임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천자다라고 하면서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은 스스로 황제를 칭했어요. 황제. 광개토대왕도 황제를 칭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황제 나라로서 다른 주변국들과 조공 책봉 관계도 맺고, 그리고 황제들만 할 수 있었던 연도에 이름을 붙이는 연호라는 것도 제정을 따로 했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재래신앙 하에서 청동기 시대는 천손사당을 바탕으로 초기 철기 시대는 제천 행사를 했었고, 이후에 삼국시대 이후에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강력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우리 고대 국가 했었죠.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영토 팽창에 앞서서게 되는 고구려 백제 신라만이 초기 국가에서 벗어나서 고대 국가로 나아갔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강력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전에 각 부족들이 연합하던 단계에서 각 부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던 신앙, 종교, 이념, 이런 걸 하나로 묶어요. 정치도 묶었으니까 이제 정신, 신앙도, 종교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런
그런 걸 묶을 수 있는 종교가 필요했던 거예요. 포괄적이고 모든 걸 포섭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고차원적인 단순하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며 세상 만물 우주는 어떻게 창조된 것인가 이런 것까지 탐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종교가 필요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배층 그리고 왕에게 딱 입맛에 맞는 종교들이 중국에서부터 전래되기 시작해요. 중국에서 그걸 받아들인 거겠죠. 그게 바로 불교, 유교, 도교와 같은 종교들이에요. 먼저 삼국의 불교부터 봅시다. 삼국의 불교부터 봅시다. 불교가 뭐죠,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종교가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는 이 불교를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자,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활용했던 불교가 그대로 삼국에 전파를 하게 됩니다. 불교는 부처를 최고 신으로 믿는 그런 종교죠. 자, 삼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권 체제, 고대 국가로 나아가는 이 중앙 집권 체제 확립 과정에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소수리망,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침류왕, 이때 4세기 때 하게 되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좀 고립적인 지역이죠. 중국과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없었죠. 왜? 북쪽에는 누가 있고 고구려가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백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로도 갈 수 없고 육지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신라는 좀 늦었어요. 어쨌든 6세기에 법흥왕 때 공인을 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고구려 백제로부터 들어와가지고 불교가 좀 있었긴 하지만, 자, 그러면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자, 신라는 이미 부처가 나왔던 불국토다. 신라는 석가모니 부처가 있는 땅이며 신라 왕실은 석가모니의 집안이다 라고 하면서 뭐 이름도 법흥왕, 불법을 흥하게 하는 왕이다. 그리고 진흥왕, 더 나아가서 흥하게 하는 왕이다 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신라 불국토를 하게 됩니다. 신라 불국토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불교식으로 왕명을 쓰게 되죠. 불교식 왕명, 선생님 아마 말했듯이 법흥왕, 진흥왕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호국불교라고 해서 불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방어하고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을 통해서 불교를 널리 더 전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백제 건데, 백제의 미륵사라고 하는 절도 다 국가의 이민족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만든 절이었고, 신라에 있는 지금은 없는 황룡사라고 한 절인데, 이거 목탑이라 가지고 나중에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다 불타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지 않고 황룡사 터만 있어요. 이 황룡사에 있는 9층 목탑은 1층부터 9층까지 외나라, 당나라, 당시에는 적이었던 탐라, 백제, 말갈, 거란, 여진, 몽골 이런 오랑캐들을 새겨놔가지고 앞 층층층층마다 이들을 물리치겠다, 이런 의지가 표현되어 있었어요. 신라에서. 이거 경주에서요, 경주. 자, 그리고 통일신라에는 자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주장한 세속5개 화랑들이, 신라의 화랑들이 청년 출신으로서 이거 뭐 교육기관이자 뭐 무예 단체였던 화랑들이 꼭 익혀야 하는 5가지 계율, 이런 것도 스님이 만들게 되는 거죠. 세속 5개. 자, 백제의 미륵사, 신라의 황룡사, 신라의 자장이 주장을 했던 세속 5개, 이런 것들도 모두 국가를 지키는데 불교가 활용되었던 거겠죠. 그리고 업설이라는 게 있는데, 업설, 우리 신세한테 할 때,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이 있었길래 덕을 쌓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라고 말을 하죠. 이게 불교식 관념인데, 불교에서는 지금 현생에서 인간으로서 떵떵거리고 귀족으로서 살 수 있는 것은 다 뭐 했기 때문이다? 전생에 좋은 업을 쌓고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귀족들이 당시에 불교를 반대하거든요.
자, 그럴 때 귀족들을 회유할 때, 야, 귀족들아, 진골 귀족들아, 너희들 이 불교 받아들이면은 불교에는 업설이란 게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귀족으로서 떵떵거리고 살고 온갖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거 다 뭐 때문이다? 전생에 너희들이 업을 많이 쌓아서, 덕을 많이 쌓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면 된다. 너희들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거 합리화된다. 그거 받아들여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업설을 통해서 신분 질서를 옹호할 수 있게 됩니다. 불교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제일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 왕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덕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나는 왕으로 하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불교 어디서 만들어진 거라고? 인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그게 어디로 전파돼서? 중국으로 전파돼서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종교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백성들도, 일반 국민들도 외국의 종교들 좀 멀리해. 우리나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이질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토착화, 우리나라 것과 조금씩 조화를 이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금도끼, 은도끼 보면은 처음에 도끼질을 하다가 빠뜨렸을 때, 연못에 빠뜨렸을 때 누가 나오죠? 산신령이 나오죠. 자, 산신당이라고 하는 거. 불교 절에, 불국사나 이런 절에, 미륵사나 이런 절에 산신당. 산에 있는 산신을 모시는 전각, 당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것도 다 산신령이라고 하는 우리 죄례에 원래 있던 그런 원시적인 종교와 불교가 합쳐진 거겠죠. 그리고 북두칠성에게 기원을 하는 그런 거, 칠성당, 이런 것도 다 불교에서 불교 사원에 이런 것도 만들어주면서 우리 불교 너희들까지 모두 보섭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게 되는 거죠. 토착화. 자, 여기까지 불교는 여기까지 하면 될 거예요. 삼국시대 불교는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상을 포용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이런 신분 질서도 옹호하고 국가도 막는데 엄청나게 효용이 많다라고 하는 점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미안해요, 여러분. 제 목이 좀 아파가지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불교는 될 거고, 지금 남은 거는 공자가 만든 유교, 그리고 노자가 만든 도교, 이거 말면 되는데 금방 끝날 거예요. 자, 빨리 볼게요. 유교, 우리 유교적이다 라고 하면은 뭐 남아선호사상 얘기하고 뭐 남존여비 얘기하고 이럴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거냐 한번 보자. 공자가 만든 삼국의 유교를 학문화한 게 유학이에요. 유교. 자, 이거는 뭐냐면 공자가 가족 윤리로서 가족 간에서 그런 지켜야 할 도리들을 규정을 해놨는데, 이게 가족 질서에서 점점 확대해서 국가에서 지켜야 할 도리, 이런 것들이 확대된 학문, 그런 걸 유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교과서 30페이지 여러분들 보면은 삼국에 전래된 유학의 특징이란 게 있거든요. 그거 일단 먼저 보고 이거 수업 듣기로 해요. 먼저 수업 잠시 일시정지 해놓고 교과서 30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자, 어쨌든 선생님이 이 유학은 공자가 가족윤리로 설명한 것을 국가적인 논리로 확대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유학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덕목은 충과 효예요. 이게 먼저 효부터 말해야겠죠.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발전해서 국가의 아버지였던 임금에 대한 충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과 효를 강조를 하면서 국왕과 국가 권력을 옹호하기 위해서 유학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각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먼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 유교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유교를 관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태학이라고 하는, 지금의 서울대, 국가에서 만든 최고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도 만들어서 여기 나온 사람들로 관리를 채우면은, 이 사람들은 충과 효가 엄청 충만한 사람들이겠죠.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것들이 충만한 사람들을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죠. 그리고 각 지역에는 기초적인 유학을 알 수 있는 경당, 이런 것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유교를 교육했어요. 자,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성경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불교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걸 불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유학에서 공자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들을 유교 경전을 오경, 5개의 경이라고 해서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막 이런 5가지 책이 있는데 그런 책에 통달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런 사람들에게 유교를 전파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걸 오경 박사라고 해요. 오경 박사. 이 백제 오경 박사 제도가 있어서 유학을 좀 더 발달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신라의 유학이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임신, 서기, 석이라고 하는 비석인데, 자, 신라의 비석이 있는데 그 어떤 내용이냐면 두 신라의 청년이 막 얘기를 나눈 그거를 자기들의 의지를 이제 돌로 깎은 건데 뭐냐면 우리 유교 공전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관리로 나가서 국가의 보탬이 되자 이런 걸 다짐하면서 돌에 새겼던 거였어요. 유교 공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내용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셔서 대학 가자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어쨌든 고구려의 태학 뭐 백제 오경박사 신라 임진석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삼국시대 때에 이미 유학을 받아들여서 발전을 시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유학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충과 효를 강조하는 유학이기 때문에 중앙 집권을 필요로 하는 고대 국가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에게는 꼭 필요한 거겠죠. 임금에 대한 충성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는 거는 국가의 아버지인 나니까 당연하다라는 걸 합리화할 수 있겠죠. 자, 도교 봅시다. 도교. 그 다음으로 도교만 보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도교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도사, 신선, 불로장생 이런 개념이 도교예요. 우리가 도교는 노자가 주장한 거로서 들은 거 지금 유교가 발달하고 불교가 발전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세상 만물은 모든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좋고 나는 일부러 굳이 이런 거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우리는 불로장생, 일부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풀만 먹고 살고 이렇게 해야 늙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 수 있고 신선에 들 수 있다. 신선이 돼가지고 무의자연 구름을 떠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도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영원히 특권을 유지하고 싶은 귀족들에게는 이런 도교가 취향 저격이었겠죠. 그렇겠죠. 자, 그래서 도교도 각 지역에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현무, 주작, 그리고 백호, 청령, 이런 것들이 도교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도교의 사신을 그림으로 많이 그렸었는데 이걸 사신도라고 해요. 청명도, 주작도, 현무도, 백호도 이런 거를 고구려 그런데 보면은 이 사신도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무도 이런 것들이 고구려 릉에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이것도 다 도교적인 요소들이에요. 자, 그리고 백제에서 나온 백제 금동 대향로 그리고 산수무늬 벽돌 이런 것들이 다 백제에서 나온 유물인데 백제 금동 대향로 향로인데 향을 피우는 향로인데 위에 보면은 신선들이 논일고 악기를 켜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장면을 새긴 향로고 산수무늬 벽돌은 신선들이 논이는 그 강과 산과 이런 그런 장면을 벽돌에 새긴 문인데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이 왜 사신도, 금동대향로, 산수무늬, 백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냐. 이런 것들이 사료나 그림으로 이게 나오고 다음은 어느 나라의 도교 발전에 관련된 유물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금동대향로나 산수무늬, 벽돌 주고 다음은 고대국가 시기에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이 발전한 상황인가 이런 거 주고 도교 찾거나
이런 거 하고 선생님 알려주는 거예요. 자, 도교와 관련된 유물로서는 사신도, 고구려의 사신도, 백호, 현무, 주작, 청룡 이런 사신도, 그리고 백제는 금동, 대학로, 삼수, 문의, 벽돌 이런 것들이 다 도사, 신소, 불로장생, 무위자연, 아무것도 안 하는 무위자연 이런 것들 다 관련 있는 도교와 관련된 것들이구나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재래신앙, 원신앙부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부터 좀 더 발전해서 청동기 시대에 내가 통치의 정당화를 위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전손사상이 발전을 하고, 그런 다음에 삼국시대에 중앙 집권을 위해서 들여왔던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내용에 대해서 쫙쫙쫙 배웠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라가 점점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했으니까 이제 다음 나라로 넘어가야겠죠. 그렇게 신라 이후에 등장하는 고려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배워보고 고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전반적으로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정치 파트 배운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요.